안녕하세요. 새롱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으로 책을 한번 자세하게 장단점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려고요. 처음이라서 어색할 것 같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국어는 나중에 집을 팔아서도 해결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실제로 영어 수학에 신경을 쓰는 엄마들은 많은데 이제 국어를 조금 뒷전으로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국어가 굉장히 아이들 발목을 많이 잡습니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가 갈수록 더해지는 과목이 바로 국어죠. 국어도 챙길 파트가 되게 많은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초등국어 시기에서 기초를 단단하게 잡는 게 아이가 문해력을 잘 쌓아갈 수 있는 처음 눈두덩이, 조그마한 눈두덩이, 그걸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굴러가고 또 굴러가면서 큰 눈덩이가 되겠죠. 오늘 국어 교재를요, 제가 사랑하는 시설의 교재에 요 4가지를 제가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잘 보여드리려고 요거를 한번 소개를 해봐야지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오늘은 한번 실제로 한번 촬영을 해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책은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이 책은 제가 약간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그 새로기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쯤에 논술학원 상담을 받으러 간 적이 있거든요. 상담만 받고 물론 다니지는 않았는데 논술학원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그 선생님이 굉장히 은밀하게 자기네들은 엄마들이 잘 모르지만 이런 좋은 교재로 수업을 한다면서 보여준 교재가 바로 훈민정음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이미 새로기는 훈민정음을 다 한 상태였는데, 그냥, 그런가요? 그러고 잘 듣고 왔었죠. 그만큼 이 훈민정음은요, 국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교재입니다. 훈민정음은 일반적인 한글 교재랑은 조금 달라요. 한글을 가르치는 교재는요, 그냥 한글 자체에 그냥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라를 할 줄 아는지, 받침 붙여서 쓸 줄 아는지, 요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훈민정음은요, 바른 국어에 대한 교육을 해주는 교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교재를, 이게 지금 1학년 1학기, 그러니까 갓 입학하는 그 아이들을 위한 그 단계죠. 사실 훈민정음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것까지는요, 예비 초등들이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한 2학년 것까지 해놓고 들어가면 딱 좋아요. 자, 이 교재를 살펴볼게요. 자, 목차를 좀 제가 키워보면요. 자, 글자를 처음에 만드는 원리, 그리고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읽는 과정, 그리고 낱말 하나하나 친해지는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낱말을 익히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이 되죠. 한글을 그냥 배우는 거랑은 다릅니다. 글자를 그냥 배우는 거랑은 다른 교재예요. 자, 이 교재가 왜 좋은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자, 우리 글에 대해서 한글을 배울 때요, 아이들한테 자, 이건 기역이야, 이건 니은이야,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국어의 관점보다는 글자 자체의 기능에만, 그래서 이 소리랑 이거랑 합쳐지면 이렇게 가가 되는 거고, 얘랑 얘가 합쳐지면 구가 되는 거고, 이렇게만 알려주고 끝나는 게 많은데, 이 교재를 이제 훈민정음을 하게 되면요, 아이들이 그 글자, 내가 아는 그 글자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구나,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들어가는 이 모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빠져있는 것들 이렇게 하나씩 채우면서 아이들이 훈민정음, 말 그대로 세종대왕님이 만들어주신 훈민정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단어를 배우기도 하고요. 여기 가다 보면은 자, 이렇게 문제들을 풀면서 아이들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가기도 해요. 이렇게 사자를 가르쳐주지만 이 사를 가지고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만들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한글을 배운 직후, 한글을 배우고 있는 직후, 그때 훈민정음으로 이어가면 아이들이 바른 국어를 공부하기 굉장히 좋고요. 헷갈리는 단어들 있죠. 받침이 소리대로 나지 않고, 왜 우리도 헷갈리잖아요. 그죠? 부엌에서 이 받침, 기역인지 키역인지 막 이런 것들 이 책으로 다 공부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민정음을 통하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맞는 표현, 우리 맞춤법 공부하잖아요. 초등학교 입학하면 받아쓰기도 하지만 받아쓰기를 통해서 이제 맞춤법을 익히게 되는데, 그런 맞춤법에 대한 것들, 받침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훈민정음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꼼꼼하고 차근차근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에서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는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요, 한글만 단순히 배우면 이 문장 부호의 의미라든지 원고지를 쓰는 그 방식 있죠. 요즘은 특히나 원고지를 구경하기조차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그죠? 우리 어릴 때는 그래도 원고지가 숙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아이들이 숙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고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 것조차 모르는 아이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요, 이 훈민정음 안에서 짧게 이렇게 칸에 맞춰서 쓰는 연습, 부호에 맞춰서 쓰는 연습까지도 다 하기 때문에 이런 쓰기 어떤 기호나 규칙에 대한 것까지도 이 교재는 다 챙겨주고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면 학년이 올라가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공부가 진행이 되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고지에 쓰는 그런 연습들도요, 이게 거기 맞춰가지고 학년이 올라가면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쓰기 연습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되게 헷갈리는 그런 단어들, 맞춤법에 이렇게 좀 이렇게 막 헷갈리는 그런, 주로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문제들에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이렇게 원고지 쓰는 연습까지도 꼼꼼하게 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개인적으로 타 출판사에서 이런 결을 가진 교재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훈민정음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은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특히 한 6살, 7살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 있죠. 6살에서 한 7살 정도 된 아이들부터 적어도 초등 2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훈민정음을 꼬박꼬박 풀려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음은 나의 생각 글쓰기예요. 이 교재는요, 말 그대로 글을 쓰는 연습을 하는 교재입니다. 근데 이 글을 쓴다는 게요, 아이들이 뭔가 이야기를 만들려면 처음에는 짧은 문장부터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짧은 문장이 조금씩 살을 붙여가면서 문장이 길어지고, 그리고 그 문장들이 모여서 글을 만들죠. 그죠? 근데 이 과정이 절대 훈련을 하지 않고서 하루아침에 되질 않습니다. 책을 많이 본 친구들도요, 쓰기는 달라요. 읽는 것과 쓰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쓰기를 연습하지 않고서는 이 쓰기가 훈련이 되질 않더라고요. 세로기만 봐도 일기 쓰는 걸 보고 제가 정말 많이 놀랬었습니다. 일기가 너무 형편이 없어서 책을 정말 많이 보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쓰기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 그 과정을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차근차근 처음에 아기가 나를 보고 어떻게 웃습니다. 자, 이런 의성, 의태어까지 연습해보는 이런 것들 차근차근 이렇게 단어 하나 끼는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어색한 문장을 내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드는 이런 연습, 이런 것들이 저학년 때 진행이 돼요. 자, 이렇게 진행이 돼서 차츰차츰 나중에 가다가요, 이것도 되게 좋은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글을 만들 수 있게 돼 있죠. 조금씩 이 내용에 맞는 글을 내가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이가 하다 보면요, 풍성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죠? 처음에는요, 되게 한 줄 쓰는 것도 힘들어해요, 아이들이. 근데 하다 보면 이렇게 내용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굉장히 쓰기를 재미나게 훈련을 시켜주면서도, 자, 이런 것들, 그죠? 문장 부호를 정확히 쓰고 문단과 문단을 띄워서 쓰고, 이런 연습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이걸 해볼 기회도 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교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책이라서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훈민정음 같은 경우는 학기당 한 권씩이라서 1년에 2권을 공부하게 돼 있지만, 나의 생각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학년별로 한 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천천히 나가셔도 됩니다. 조금씩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날짜를 정해놓고 진도를 나가다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속 거듭 나가면서 아이가 글쓰기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된답니다. 요게 바로 세로기가 쓴 글이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빼곡하게 쓸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쓸 실력도 되지 않았고 이제 몇 줄 쓰는 것도 힘들어 했는데 나의 생각 글쓰기를 하면서 조금씩 문장 쓰는 게 연습이 쌓이다 보니까요. 이제 이렇게 조금 긴 글도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기가 막 써나가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요렇게 아이가 실력이 늘어간다는 게 보이게 만드는 책. 그게 바로 나의 생각 글쓰기입니다. 자, 다음은 독해력 교재예요. 독해 교재 2가지. 독해력 비타민이라고 원래 있었어요. 원래 요 교재만 나오다가, 이 교재는 학년별로 한 권입니다. 즉, 1학년이 한 권, 2학년도 한 권, 3학년도 한 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권이 있는 교재들도 있고요. 이게 다른 출판사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권에 압축이 되어 있는 교재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쉬운 글부터 좀 어려운 글까지 여러 권에 걸쳐서 푸는 것보다 이 한 권에 압축이 돼 있기 때문에 요런 교재를 독해가 약한 친구들은 특히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되게 특이한 경우인데 뭐 어떤 친구는요 이게 쉽다고 얘기를 해요. 비타민이 있어 쉽다. 근데 어떤 친구는 유독 이 비타민 교재가 어렵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추후에 다시 이 교재가 하나 더 나왔어요. 독해력 비타민 기초편. 그래서 약한 친구들, 뭔가 내가 좀 문제에 오답이 많고 내가 조금 틀리는 빈도수가 좀 높아 이런 친구들은요 이 기초편을 풀고 비타민까지 풀어줘서 이렇게 1년에 2권 정도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되면 딱 좋고요. 나는 생각보다 뭐 그렇게 오답률이 높지 않고 난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친구들은 요것만 푸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세로기는 기초편은 풀지 않습니다. 기초편 세로기는 건너뛰고 세로기는 그냥 요 비타민만 푼 케이스예요. 독해력 비타민은요 굉장히 문제가 스탠다드합니다. 저는 이런 스탠다드 교재를 좀 좋아하는데 제가 말하는 이 스탠다드는 뭐냐면요. 이 난이도가 뭔가 이렇게 그 학년이 요구하는 어떤 난이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높거나 너무 내려가지 않아서 단계를 이렇게 막 어떤 책은 2학년이라고 써있지만은 실제로 그 책을 푸는 아이들이 1학년이구나 막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비타민 이 독해력 같은 경우는요 딱 제 학년에 맞춰서 가면 제일 좋다 싶은 교재거든요. 그러니까 각 그 학년에 맞춘 눈높이를 잘 갖고 있는 그런 교재. 그리고 그 교재 속에 있는 이 글의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문학부터 비문학까지 고르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회에 푸는 이 분량이요. 지금 보시면 이 1회 이렇게 써 있잖아요. 1회가 이 지문 한 바닥과 지금 이렇게 문제 4개가 구성이 돼 있죠. 그리고 2회 이렇게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아이는 한 번에 뭐 한 3, 4회까지도 풀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아이들은 또 약한 아이들은 이제 분량을 나는 작게 주세요 하는 친구들은 이 1회만 풀기도 하는데 1회만 이렇게 딱딱 풀어나가기에도 이 분량이 굉장히 명확하게 아이들이 엄마 나 어디까지 해야 돼요? 했을 때 그거를 다 명확하게 이렇게 표시가 딱딱 돼 있는 교재라서 저는 이런 교재가 아이랑 같이 집에서 풀어나가기에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의 구성이 너무 어렵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너무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쉬운 교재를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쉬운 걸 풀 거면 그냥 학년을 낮추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만약에 3학년 거다. 그럼 이 3학년이 요구할 수 있는 표준 또는 표준에서 살짝 높은 교재를 저는 선호를 하는데 그런 수준의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고 문제를 구성할 때도 중점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그런 제목 쓰기, 내용 파악하는 문제, 추론 문제 이게 어떤 파트에 해당되는 문제인지가 여기 다 표시가 돼 있어서 아이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애가 어디를 많이 틀리는지를 엄마가 되게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세로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잘 맞추거든요. 대부분 잘 맞추다가 주인공의 생각을 묻는 문제 이런 걸 자주 틀립니다. 그래서 얘는 이거에 약하구나 이렇게 엄마가 파악하기가 되게 쉬운 그런 교재이기도 하고 비문학과 문학이 같이 있다 보니까 배경 지식을 다양하게 쌓아주기도 해요. 실제로 넷플릭스에서 승리호라는 영화가 이제 그 목록에 떴었어요. 그 승리호가 떴는데 그걸 보더니 엄마 나 저거 알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알았어? 독해 문제집에서 봤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독해 문제집이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배경 지식을 쌓아주는 하나의 툴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요것만 풀리지 않고 다양한 출판사의 교재를 적어도 한 4-5개의 출판사 교재를 1년 동안 천천히 한 권씩 풀어나갑니다. 그러면 그 출판사들마다의 특징이 있거든요. 독해력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중간 정도에 끼워 넣는 교재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고 딱 그 내가 원하는 그 학년 스탠다드한 어떤 수준을 갖고 있는 교재라서 전 학년 꼬박꼬박 매년 풀려온 그런 교재 중에 하나죠. 독해력 비타민 제가 굉장히 독해 교재 중에서도 가장 기본으로 추천드리는 그런 교재랍니다. 이렇게 4가지의 교재를 오늘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 시설에라는 출판사의 교재는 이 국어 교재들 중에서도 결이 좀 다릅니다. 뭔가.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출판사의 교재를 푸는 분들도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A 출판사의 3학년 독해를 풀었는데 이거 3학년 또 풀어야 됩니까? 네, 또 푸셔야 됩니다. 왜냐면 책 한두 권 풀었다고 해서 아이가 그 학년에 갖춰야 되는 문해력을 다 갖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한 출판사의 교재를만 풀리는 게 아니라 출판사 한 4-5개 정도를 매년 풀린다. 출판사들마다 그 경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설회가 추구하는 그 경향이 여기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아이는 풀어보고 또 다른 출판사의 그런 경향도 풀어보고 그래서 다양한 경향의 독해 문제를 풀어봐야 나중에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서 다양한 지문과 다양한 글쓴이의 그런 생각과 사상을 아이가 파악하고 지문을 해석해 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시설의 교재들은 꼭 한번 아이가 함께 풀려보기를 추천드려요.